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0.78% 상승이 나오면서 자, 이평선 위쪽에 올라서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의 흐름으로 본다면 S&P 500이 전고점을 뚫고 상승을 이어갔던 것과 비슷하게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전고점 돌파를 한 이후로 조금 더 랠리를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자, 반면에 S&P 500 같은 경우는 어제 혼자 올라가지 못하면서 다른 QQQ 같은 기술주들에 비해서 상승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S&P 500 같은 경우가 상승한 구간 자체가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랠리를 더 이어나가기에는 위치적인 부담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즉 수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만한 유인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방을 계속해서 밀어 올릴 만큼의 자금 유입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2주 가까이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을 하기 위한 베이스라고 보기에는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 혼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고점에 도달한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00에서 200포인트 정도 6천선 정도를 살짝 터치하러 가는 정도의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전처럼 전고점을 뚫으면서 강한 랠리를 만들어내는 흐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같은 경우는 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가 좀 위험한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상승을 빼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단부에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위아래로 방향성을 정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동 매수로 230달러 초반쯤에 매수를 걸어 놓거나 이 부분까지 도달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을 적절한 매수의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단기평을 올라서고 방향성을 정해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매수 기회들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부터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돼요. 무엇보다 다른 섹터들이 전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가는 동안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저점부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을 탈출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원지수 기준 15% 정도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이 가격대에서 좀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한다는 거는 오히려 매도의 시그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싸게 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지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강한 하락이 나오는 조정의 신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사인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주봉을 또 강조를 드렸던 상황인데 자, 왜냐하면 20주선 자체가 하단부로 떨어져 있던 상황이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매달리는 음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하방으로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빠져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러한 초입의 구간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단기적인 5일선뿐만이 아니라 20선과 5일선이 함께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음봉이 매달리게 된다면 쏟아져 나오는 매물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키한 구간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어제 다행히 이 부분을 양봉으로 올라서는 흐름이 나와줬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위쪽으로 상방을 향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전의 전고점까지 는 저항 라인 자체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이 적절한 분할 매수적인 혹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더라도 하방이 깨지게 된다면 손절 라인을 짧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에서 들어가는 것은 3배 기준으로 하방이 20% 넘게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7% 정도 수준에서 3배 기준으로도 손절 라인을 마무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신다면 지금쯤 한번 매수를 들어가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잡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는 위험하다고 해놓고 오늘은 왜 매수를 이야기하느냐라고 의아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이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시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돌파 구간이 좋아 보이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무너져 내린다면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라도 아래쪽에서
상방을 도전하는 흐름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는 아예 역별로 떨어지는 초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 이평 라인 자체를 올라서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전처럼 만약에 이 부분을 올라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전만 하면서 이평 라인 아래쪽에서만 머무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매물대가 쏟아지면서 하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전 같은 경우에도 강한 양봉이 나오고 바로 이걸 돌려놓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하락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평이 밀집되어 있고 하단부에서 움직이던 구간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올라서는 흐름이 나왔고 다음 주에도 이 상방에서 이평 라인 완전히 탈출을 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상방을 강하게 단기적으로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것을 노려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시장 S&P 500이나 나스닥으로 대표되는 전체적인 시장은 고점부에 도달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키 맞추기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혼자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섹터도 뒤늦게나마 조정을 같이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전고점 부분까지 한번 노려보면 단기적으로 진입을 하는 전략으로 반도체 섹터를 공략을 해주시는 게 적절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간 추세로 보더라도 올라서는 흐름이 나왔고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도 D값이나 K값 자체가 하방부에서 충분히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지켜보시면서 매수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행히 어제는 거래량도 전날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의 증가 자체도 긍정적인 신호로 지켜봐 주시면서 유연하게 시장을 대응해 주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섹터들을 좀 살펴본다면 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주봉 추세로 봤을 때도 완연하게 상승,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자,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려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방의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중간에 껴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 반도체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전의 전고점 정도까지 노려보는 기간이 길지는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박스권을 탈출하게 되면 이후의 상승은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입 부분에서 공략을 하는 게 더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떠한 계획도 없이 무작정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는 것은 상방 압력이 높아지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도 많이 상승을 했고 시장에 유동성이 흘러들어오는 듯한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엔화 같은 경우도 다시 또 강하게 빠지면서 시장에 상승이 나오던 그때와 유사한 흐름들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연말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연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를 좀 살펴본다면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일간으로 살펴보시게 된다면 추세 자체는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승의 어떤 기울기 자체가 하방으로 향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진 않고 여기는 상당히 리스크가 높은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를 접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테슬라 같은 종목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하단부에서 공략을 하시거나,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러한 종목들 하단부에서 조금 상방으로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는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절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반도체 섹터 자체가 어제 단기적인 이평들을 올라서는 흐름이 나와 주었고 보조지표적으로 보더라도 상방으로 올라갈 만한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맞고 떨어졌던 이 박스권 자체를 탈출하는 흐름으로 에너지가 받을 만한 상황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하단부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큰 폭의 조정, 상방으로 올라선다면 전고점을 도전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230 초반부에 오히려 자동 매수를 그냥 걸어놓는 게 투자적으로 보았을 때는 나은 선택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올라섰기 때문에 좀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상승은 빠를 수 있다
빠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비를 하시면서 차라리 빠르게 매수를 해서 손절 라인을 짧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을 높여볼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